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성공 방정식. 수학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정답이 있나요? 공식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세일즈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성공입니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대개의 경우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입니다. 첫 번째, 자기 스스로도 만족해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남들도 인정해줘야 된다.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그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렌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갑자기 떼부자가 된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겉에서는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겉에서는 본인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남들은 뒤에서는 분명히 욕하거든요. 그걸 성공했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정의도 맞는 것 같아요. 자기도 스스로 만족스러워야 되고 남들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물론 그런 정의도 가능한데요. 제가 나머지 정의들을 한번 여러 가지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정주영 씨는 그럼 성공한 모습일까요? 살아생전에 정주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돈 많은 머슴에 불과하다. 실제로 살았던 모습도 보면 상당히 검소했죠. 그 저택도 제가 알기로는 그 벽에 말이죠. 이렇게 세멘트로 돼 있었고 타일로도 마저 칠하지도 않고 그 살던 모습 보면은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자녀들 문제도 다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처럼 어느 코카콜라 CEO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성공이란 저글링이다. 사람이 캐파가 되면 어떤 사람은 공을 여러 개 던진다. 근데 그 중에 가족도 있고 경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도 있고 캐파가 되는 사람은 5개까지 던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대개 2개는 다 던진다. 가족과 건강. 근데 이게 이 중에 만약에 어떤 것은 떨어지면은 복구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건강과 가족이다.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이란 이처럼 돈 하나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돈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몇 억 벌었다. 그럼 몇 억이 행복한 요소고 성공의 요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서둘러서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또 하나는 눈높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여기가 성공이다. 어떤 사람은 여기가 성공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면 절대로 만날 수 없죠. 중간에선 잘했는데 이 시점에서 접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미래를 보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미래를 보고 내가 그걸 투자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성공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주를 구입했던 미국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867년에 말이죠. 이 한국 땅의 5배에 해당되는, 한반도의 5배가 되는 땅을 151만 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 땅을 소련에게서 그 당시에 720만 달러에 샀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왜 그 돈을 쓰느냐고 의회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실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만약에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진짜 그것은 성공에 있어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각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내린 성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술자입니다. 작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말 되죠? 진짜 성공이라는 의미는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했던 실수, 내년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 개선해내는 것, 이것이 성공의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기업가. 성공은 점이 아니고 선이다. 그 최수부 회장인가요? 그분이 했던 얘기 같아요. 이게 성공시대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어느 시점에서 성공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밑에 내려가 있고 결국은 끝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으로 점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커다란 선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선.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말되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이 내린 정의입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말되죠?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라면은 적어도 내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뭔가 내 이름으로 어떤 새로운 가설이 됐든 아니면 검증이 됐든 뭔가를 발표해낼 수 있는 것, 학설을 정립하는 것, 이것이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세일즈맨요? 세일즈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일즈맨도 뭔가 과거에 했던 기록을 깨면서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의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요?
더 좋은 품종으로 작황을 늘릴 수 있는 것. 예, 이것이 또 성공의 정의가 되겠죠. 농부에게는요. 기업가. 성공은 현재 진행형이 아닌 뭐 이건 이제 김영식 회장이 했던 얘기인데 아까 그 성공은 점이 아니고 선이다. 거기에 또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성공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영식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천호식품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지금으로 알 수 없고 끝까지 가봐야 된다. 뭐 그거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토니 고든이라고 보험왕 그분 얘기는 성공은 Success is not the matter of chance but the matter of choice. 즉 성공이란 기회의 문제가 아니고 운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즉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일즈에 있어서 성공이란 선택의 문제다. 내가 집중하는 문제다. 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실 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케네디를 만났던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꿈을 키워서 결국은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명예스러운 그런 자리에 올라 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성공이란 이분이 내리는 것은 성공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같은 얘기로 김연아에게 있어서는 약 7살 때로 기억하는데 98년도 올림픽에서 미셸 칸이죠. 미셸 칸이라는 그 친구의 그 1등하는 장면, 그 피겨 스케이팅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도전의식과 꿈을 품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김연아를 최고의 경지에 올리게 한 그 원동력이 된 거죠.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면 어떻게 됐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노벨 그 평화상을 만들어냈던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1888년에 스웨덴에서 이분이 노벨상을 공표해서 노벨상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만약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까지만 만들어 놓고 상을 발표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너마이트는 말 그대로 산업혁명과 이 어떻게 보면 현대 근대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특히 노벨상은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대단한 아주 훌륭한 상이죠. 명예스러운 정말 누구나가 받고 싶어하는 상인데 만약에 그런 상을 만들지 않고 다이너마이트만 만들어내고 사망했더라면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분에 대한 평가는 한참 평가절하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공이란 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김연아 씨 얘기했지만은 김연아 양이 만약에 스케이트장에 있지 않고 축구장에만 있었다면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만 했더라면은 이처럼 성공이란 what if 어떻게 됐었을까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조용필 씨 잘 아시죠? 저는 조용필 씨가 그 칠레에 이제 출장을 갔을 때였었는데 무역회사 다닐 때 그 칠레에서도 조용필 씨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일본 노래로 나와서 좀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유명했던 그 조용필 씨가 가수가 거기서 만약에 후속곡이 없었다라면은 후속곡이 없었으면 조용필 씨는 오늘날에 우리가 존경받는 그 아티스트 안에 대열에서 아마 멀어졌을 겁니다. 이처럼 성공이란 어느 점이 아니고 선이 되는 게 아니냐,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정의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회의 여신은 앞에서는 머리카락이 있지만 뒤로 돌아가면은 뭐죠? 대머리라고 그러죠. 그때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데 성공은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잡지 못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의하고 싶은 성공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시 제목을 썼는데 What is success? 이분의 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이란 내가 태어나기 전 세상보다 지금을 조금이라도 나게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은 제가 비슷한 표현입니다만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세일즈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항상 딜레마가 이겁니다. 과연 내가 파는 물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돈을 벌자고 한다라면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거나 소비자를 농락하는 거라든지 그렇다면 이 일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등쳐먹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이란 윈윈 스트래티지,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고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이란 결코 정량적이지 않죠. 정성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되죠. 정성적인 거 얘기했는데 갑자기 마더 테레사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분이 물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정말 높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공이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데 세일즈맨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이런 관점도 한번 봐둬야 됩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35세 남자를 35세 된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요. 5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치겠습니다. 자기가 목표했던 10억이라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을 이제 목표로 해서 벌었어요. 그 돈을 이용해서 뭐 효도도 하고 멋진 자동차도 사고 자선 사업도 하고 하려고 해서 그렇게 벌었다고 치고요. 또 하나는 65세까지 가서 버는 겁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65세가 돼서 퇴직금 말고 별도로 10억이라는 돈을 번다. 자, 그렇다면은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30년 뒤에 1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5년 뒤쯤에 세일즈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10억을 버시겠습니까? 당연히 앞당겨서 5년 뒤에 10억을 원하시겠죠.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제 5년 뒤에 10억을 취득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 나이 40살이 될 거고요. 그 돈을 65세까지 만약에 한 5% 이자? 최근에 투자를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테니까요. 5%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10억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0.05. 0.05는 5%의 이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n승, 즉 약 25승 되나요?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런 겁니다. 65세의 꿈은 이랬습니다. 65세쯤에는 좋은 집을 사겠다, 좋은 차를 갖겠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겠다, 아니면 자선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65세가 되면 그 돈 갖고 실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좋은 차요? 글쎄요. 좋은 집이요? 너무 크지 않나요? 해외여행이요? 아이들도 이미 다 컸는데 가족끼리 가긴 힘들겠죠? 효도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처럼 세일즈 하는 분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적시성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화를 앞당겨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자선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싶은 주택이나 자동차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선취재산 개념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을 계속 유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10억 중에 일부분을 50%를 예를 들어서 디포짓해서 롱텀으로 뭐 블루칩 같은 데 사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돈이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븐 헤빗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주도적인 인간이 되라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습관에 있어서 7가지 주도적이 돼야 된다.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윈윈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그리고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많은 세븐 헤빗 중에서 우선 가장 첫 번째 바로 이 성공에 있어서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공은 그래서요. 집중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능력이 모자라다면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죠. 아까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했지만은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굴을 뚫고 터널을 만들고 에 사용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어린아이에 준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자폭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선택하고 집중하는 문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최경주 씨, 그다음에 운동선수 중에 많죠. 박지성, 이청용,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분들이 대성에서 지금의 경지에 가기까지에는 남보다 뛰어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얼마나 집중하느냐, 몰입하느냐, 한 방향을 바라보고 계속 나가느냐,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마의 눈을 왜 가리죠? 경주마는 눈을 가리는 이유는 한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립니다. 마찬가지로 한 곳을 바라봄으로 해서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보는 데 있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골프공처럼 하면 안 됩니다. 골프공이 말이죠. 해저드에 잘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시죠? 해저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공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부정적인 요소라든지 어려운 그 앞에 장애물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사람들, 저도 충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주로 되게 이렇게 뭐 속도가 말하는 속도가 느리다 뭐 그런 느낌 많이 갖고 계신데 실제로 전국에서 교통사고율 1위가 충청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뭐 안 좋은 사건도 꽤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과연 교통사고율 1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요.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직선 코스가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즉 너무나 뻔한 삶, 도전하는 것이 없이 직선 코스로 많이 달리다 보면 졸음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진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좀 더 어려운 것들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공이란 우연히 평탄한 길을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어렵고 힘든 코스를 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공에 있어서는 누군가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십시오.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된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뭐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이 사업을 할 때 돈을 꾸어줬던 귀인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주변에 보면 그런 귀인들을 만나고 어떤 조력자들을 만나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앨버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듀러가 그림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친구가 같이 미술을 공부했던 친구가 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자기의 학업을 포기하고 친구를 도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느 날 골방 안에서 기도하는 걸 봤었습니다. 듀러가 정말 훌륭한 미술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서 그린 그 기도하는 장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 작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돕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있는 매니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또 다른 상사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멘토로 삼으셔서 그분들과 함께 성공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누가 오해를 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공이란 운이 아니냐? 그런데 그 운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luck 아닙니까? L-U-C-K. 그걸 분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Labor under correct knowledge. 즉 뭐죠? 정당한 올바른 지식 하에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하는 노동이다. 이렇게 즉 지식과 노력의 합작품이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재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국 세일즈에서 우는 우연은 없다. 본인이 얼마나 이 분야에 관련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환경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조직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부정적인 언어만 자주 사용한다면 그분의 영향을 심하게 받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벼룩을 말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혼자서 높이 나를 수 있는데 자기 몸에 몇백 배를 뛴다고 그러죠. 근데 이 벼룩을 컵 안에 놔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컵 안에 놔두게 되면 뛰고 싶어도 그 컵의 높이에 제한을 받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컵을 제거하고 나도 원래 뛰던 높이만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환경에 인간은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코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이는 그 비단잉어인데요. 가격이 아주 꽤 나가는 아주 귀한 저기죠. 근데 이 비단잉어를 맨 처음에 키우는 위치가 어항이 되면은요, 불과 몇 센치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것을 방류를 하게 되면은, 뭐 63빌딩 같은 데서 키우면은 좀 더 크게 자라고요. 2배로 자라고요. 그리고 아예 큰 강가로 내보내면 훨씬 크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는 그 환경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심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어느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이란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에 소중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얼마 벌었습니까?가 아니고 얼마나 베풀었느냐이다. 이런 얘기도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도움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막상 이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도 그렇게 떳떳하게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할 바가 별로 못 되는 것 같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일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루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베풀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오시 중에서 성공하신 바로 오헨리 씨인데요. 이 오헨리 씨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머리에 어울리는 그 머리핀을 갖다가 사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의 시계를 팔죠. 아내는 또 남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그 남편 시계에 어울리는 그 시계줄을 사죠. 근데 막상 둘이 선물하려고 보니까 어땠었죠? 남편은 시계를 팔았고 아내는 머리를 잘랐고, 근데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장면이 소설 속에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뭘 느꼈습니까? 이처럼 성공이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란 너무 물질적이지 않은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공인의 특징, 두 번째 성공인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CEO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같은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한 CEO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선 고유한 나름대로의 핵심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CEO라고 비유를 한 것은 실제 세일즈맨에게도 그대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자기만의 뭔가 독특한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라면은 좋지 않은 습관이나 또 좋지 않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 잘 될 때 더 투자하는 R&D, Research and Development는 안 될 때 하는 것도 하겠지만은 잘 될 때 더 한다. 예. 잘 하시는 애플이라든지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들,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R&D에 아주 높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공헌도가 높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는 기업이나 우리가 세일즈맨으로서 개인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사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게 환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좋은 명성을 얻게 되고요. 그 좋은 명성을 통해서 좋은 반응을 통해서 더 고객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변하는 환경을 뒤늦게 대처하게 되면 이미 한 박자 늦은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50년 이상 살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저도 첫 직장이 대우였었습니다만 주대우 그 모습은 현재 온데간데 없이, 물론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어떤 조그만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변화하지 않게 되면은 한 개인이나 기업이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CEO라고 자기가 혼자서 고립되어 있다 보면은 결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겠죠. 예. 그다음에 사람을 중시합니다. 결국 이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대단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세일즈맨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CEO의 얘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또 더 다른 또 나은 시장을 소개해 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중시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스리피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언젠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그만이다라고 생각됐는데 한 90cm 좀 넘게 파들어갔더니 금맥이 터졌던 것처럼 고객들과의 관계는 이처럼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파이널 스리피트라는 뜻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도 있는데 고객과 얘기할 때는 접점을 30cm 이내에서 해라. 아니 90cm 이내에서 해라. 예. 즉 가까운 근거리에서 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신을 다한다고 그러죠. 옳다고 생각되면은 계속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러한 주도적인 파워 이런 것들도 CEO에게 요구됩니다. 자, 이상과 같은 얘기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세일즈맨 되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그대로 통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면에서 같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백만장자들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100만 가지가 된 그 비결 10가지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선 하나씩 나열하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세일즈에 관련돼서 이 고객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만나서 설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뭐 계획표대로 움직이고 이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면은 사무실에만 가만히 앉아 있기를 원한다라면은 글쎄요. 이 일이 안 맞겠죠? 두 번째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능력에 맞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서 백만장자 대회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좋아하고 잘하고 아주 기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남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공헌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열심을 낼 수 있다고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백만장자들도 좋아하고 잘하고 기쁘게 하는 일. 그 외의 것들은 설명드리자면 성실했었다, 위기 극복 능력이 좋았다, 주위의 관심을 잘 기울였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그 다음에 안목을 장기적으로 볼 줄 안다. 인생에 있어서 멘토, 즉 돕는 사람을 잘 잡았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능력이 좋았다. 그래서 10가지 내용 중에 특이한 게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누차 강조했던 첫 번째로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리고 남에게 공헌하는 일. 여기하고 기가 막히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 성공하는 CEO가 되는 비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요소하고 같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심신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몸과 마음. 심신을 단련을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심신이 분리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심이 없으면 뭐죠? 몸은 있고 심이 없으면 이건 바로 시체죠. 반대로 몸은 있는데 신은 있는데 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뭐죠? 귀신이죠, 귀신. 이처럼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항상 단련해야 되는데요.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면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은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행동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마치 연기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내가 연기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최불암 씨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 무슨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자기가 아닌 남의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긍정적인 어투를 사용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말할 때 힘이 없는 사람이 좀 더 원기왕성하게 얘기하고 연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 연기가 습관화가 돼서 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연기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이 방법 역시 과히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한번 사용해 보시죠. 내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되지 않았다라면 되고 싶다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연기를 오늘서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 표현도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불가능합니다라는 단어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죠. 근데 세일즈맨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고객이 듣기에 좀 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와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죠. 아무래도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비춰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람 누군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2세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32세 주의회 선거 패배. 33세 파산 선고. 34회 주의회 당선. 35세 아내 사망. 36세 신경쇠약. 38세 주의회 다시 또 낙선. 43세 하원 의원 지명 실패. 46세 하원 의원 되다. 48세 재지명 실패. 49세 국유지 관리국장 낙선. 54세 상원 의원 낙선. 56세 부통령 지명 실패.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실패가 많았었죠. 그런데 58세 두 번째 상원 의원 또 낙선.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1860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바로 에이브람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역설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울창한 나무가 있었어요. 울창한 나무 열매가 아주 크게 그냥 맺혀져 가지고 많이 열려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 멋있다 했었는데 그 울창한 나무 밑을 쳐다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낙엽 같은 것이 떨어져 있어요. 그 낙엽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이란 열매가 아니고요. 바로 실패라는 낙엽입니다. 그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있었다는 거죠.